정시의 사주명리 제59강 육식갑자의 27번째인 경인일주편입니다. 경금과 임목으로 이루어진 경인일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주편입니다. 양의 지지와 그리고 양의 천간으로 이루어진 경인일주는 임목이 경금에서 편제에 해당하고 그리고 12운성으로서는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임목의 지장간에서는 무토와 병화와 그리고 간목이 지장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토는 경금을 보아서 편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무토는 임목을 보아서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화는 경금에서 편관이 되고 그리고 임목을 보면은 장생지에 역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간목은 경금에서 편제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임목을 보아서 걸록에 해당합니다. 걸록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경인일주의 하나하나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경인을 하나의 나무로 볼 때는 잎이 나는 봄에서 봄과 꽃을 피우는 여름을 지나서 열매를 맺는 가을의 계절로서 어떤 일을 시작하여 결과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인일주의 모습이. 그리고 또 경인은 이런 봄 차가운 것이라서 양지만을 찾는 습성으로서 자신에게 덕이 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일주입니다. 또 경인은 경금이 임목을 만난 것은 다 자라난 나무를 경금으로 자르고 다듬어서 필요한 제목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재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재성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경인을 동물의 물성으로 본다면은 백호, 그리고 경금이 흰색이기 때문에 백호의 흰 호랑이죠. 흰 호랑이로서 위엄과 용맹과 독립성을 모두 갖춘 백호 흰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누구도 근접하기 힘든 절대적인 힘과 그리고 인목의 인권성이죠. 권위를 나타내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을 그러니까 검은 카리스마로 본다면 칼을 입에 모은 호랑이로서 전투에 임하는 용장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 다르게 볼 때 경금을 다르게 본다면 경금을 달빛으로 볼 때는 달빛에 어슬렁거리는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호랑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인일주가. 또 호랑이가 절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먹잇감을 위한 사냥이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인일주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인을 해사로 볼 때는 해사를 건립하여서 제품을 만들고 또 판매하여서 이제는 해사의 금고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지금 가을의 어떤 숙살지기이기 때문에 수확을 의미하는 거죠. 수확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 들어오는 재화의 규모는 돈의 규모는 편제로서 경금이 임목을 보았을 때는 임목이 편제에 해당하죠. 편제로서 걸록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간목이죠. 간목이 임목을 보면은 걸록에 해당하여서 걸록이니 많을 것이며 또 관이 장생이라서 승승장구하는 해사이고 관은 지금 병화를 이야기하겠죠. 임목 속에 들어있는 병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사이고 그리고 인성이 또한 장생이라서 인성은 무토를 이야기하겠죠. 임목
속에 들어있는 무토, 인성은 편인은 장생, 역시 장생지에 놓이게 되죠. 장생이라서 종업원에 대한 복지도 역시 기대할 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경인일주는 금과 목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다툼이 있다면 서로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금일간은 12지지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바로 임목입니다.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경금에서는 임목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목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했고, 임목은 지지에서 신금을 보는 경우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목이 지지에서 신금이 있을 때, 왜냐하면 인신충이 되어서 서로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그걸 받고 그걸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지의 신금도 살을 만나면은 사신합이 되고, 살을 만나면 사신합이 돼서 수로 변하고, 그리고 오를 만나면 신금의 칼도 정화에, 그러니까 화극 금을 당해서 정화의 칼도 무뎌져서 맥을 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경인일주의 사주에 사와 오화가 있다면은 신금을 무디게 하여서, 그래서 사화와 오화가 있다면 신금을 무디게 하여서 녹지에 있는 재성 인목을 보호함으로써 평생토록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인일주에서 사화와 오화의 화기가 다 갖추어져 있다면은 녹지에 해당하는 재성이 그대로 온전하게 보호됨으로 해서 평생 동안 경인일주는 평생 동안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인일주는 지장간이 재관인으로 구성되어 무엇보다 관인상생으로 직장생활을 하여야 하고, 즉 관인 상생이죠. 관이 인을 생한다는 겁니다. 관인 상생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명이 또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성은 녹지에 들어서 풍요로운 생활이 예견되고 있고, 또 관성과 인성은 장생지에 들어서 은연중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직장 상사가 나타날 것이며 또 나타날 수 있고, 장생지에 있는 사람은 후원성이기 때문에 나를 도우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인성이죠. 인성은 생지에 있기 때문에 나의 멘토가 모치는 나의 멘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인일주 전체는 절지에 빠져서, 그러니까 끊어졌다, 절지에 빠져서 웅둥이에 빠진 모습과 같다는 거죠. 웅둥이에 빠진 모습과 같기 때문에 절지에 빠져 있기에 구조의 밧줄이 내려올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조의 밧줄이 내려올 때까지만 인내로서 기다린다면은 충분히 장생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생지에 있는 것이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재성은 녹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성은 녹지에 있기 때문에 절지의 어떤 모습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인일주는 온후 관대형으로서, 그러니까 온후 관대형이라는 관대하고 그리고 따스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후 관대형으로서 천성은 쾌활하고 낙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즉 경인일주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며 매사에 큰 일을 도모하는 일주가 즉 경인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타인의 장점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 경인일주입니다. 좋은 것은 빨리 받아들인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경인일주는 금과 목으로서 용기가 있고 위세가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서로 극하는 관계로서
내성은 그러니까 마음은 무르고 약하며 겁이 많은 성분과 또 기질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인일주는 일지에 죄를 놓아서 처의 자리가 확실히 구축되어 있기는 하나 절지에 있어서 항상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남자의 명이라면 남자라면은 처가 절지에 있는 것은 우선은 절된 끊어진 자리로 해로가 힘든 자리로 처음은 여겨집니다. 그러나 절지라고 모두가 절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명주가 첫째로 해시나 묘시에 나서 인의 합을 이루거나 그러니까 묘시에 난 경우에는 방합을 이룬다면은 해로 할 수 있고 또 배우자의 일주가 을목인 경우에는 을경합을 이루어서 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일간이 병정화를 가지면은 경금은 오히려 병정화에게 극을 당하여서 지배당하는 위치에 있어서 화합하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있고 다섯 번째 배우자의 일간이 목일간일 경우에는 일지 인의 치주가 되어서 역시 화합하는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역시 여섯 번째로 일지에 역마사를 가지면 인신사의 역마를 가지게 된다면 서로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부부 관계는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또 재성을 부친이나 또 시어머니 그렇죠. 시모로 본다면은 절제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재성을 지금은 처의 자리로 보았고 두 번째는 재성을 부친의 자리로 보는 거죠. 남녀 공이 부친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는 여자의 경우에 재성은 시어머니로 볼 수가 있죠. 시모로 본다면은 절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첫 번째 절지에 놓여서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이거나 절되는 절 그대로 일찍 돌아가셨을 경우나 두 번째 임목의 역마가 발동하여서 직업적으로 집을 떠나 해외에 체류할 기간이 긴 경우이거나 또 세 번째 분가나 또는 재가한 경우이거나 또 네 번째 자연인으로서 멀리 가서 떨어져 사시거나 또 다섯 번째 그렇지 않으면 시골살이로 다소 외진 곳에 머무는 등 여러 환경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즉 절지의 지금 해석입니다. 경인일주는 절처봉생의 일주입니다. 절처봉생은 끊어지거나 넘어진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을 얻어서 살아난다는 것이 즉 절처봉생입니다. 경인일주는 재생의 또 기제라고 합니다. 재생의 기제, 다시 사는 저 기제가 되는데 갑신일주도 절처봉생의 일주입니다. 갑신일주를 거꾸로 하면 경인이 되고 경인을 또 지지와 정간을 거꾸로 하면 갑신이 되겠죠. 두 개 다 절처봉생의 일주입니다. 절처봉생의 일주가 시간이 정인으로 놓으면은 정인의 시간으로 놓으면은 시상 1위 정제격의 별격을 이루어서 검수래를 탈 수 있는 팔자로 격이 높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상 1위 시간에 정제가 있을 때를 시상 1위 정제격이라 하는데 이거는 아주 부유한 명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상 1위 정제격. 또 경인일주의 재성을 재화의 관점으로만 보는 경우는 간목재화는 글로 걸어서 녹자 절궁에 놓여 있습니다. 녹의 위치는 12운성으로서는 최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녹왕이 즉 최고 위치에 있죠. 12운성으로서는. 또 녹에 해당하는 처의 재화는 물려받는 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맞벌이로서 얻는 재화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인일주에서 재성을 명주 자신의 재적인 관점만으로 본다면은 돈과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절되어 있다고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녹지로 돈은 잘 벌지만은 절궁에 앉아서 고집으로 인하여 돈을 날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돈이 엉뚱한 곳에 묶여서 전혀 유통이 되지 않는 답답한 상태임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의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설령 재가 텅텅 비었다고 해도 경인일주는 다시 시작하는 봉생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또 경인일주는 편관인 병화가 인목을 보아서 장생이 되어 생자 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관이 장생에 들면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살피듯 직장 생활에서 음으로 양으로 나를 보살펴주는 직장 상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춘 것입니다. 경인일주에게는 운에서 상관인 계수의 운이 오거나 대운에서 계수의 운이 와서 명식에 있는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될 것입니다. 상관, 경관한다는 것이죠. 상관이 경관되는 것 되면은 가장 직장을 그만둬야 될 가장 위험한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만을 인내하고 잘 견딘다면은 경인일주는 고위직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여명인 경우에 편관인 병화를 보면은 장생지에 있는 배우자로서 그 배우자에게는 역시 살펴주는 직장 상사가 있음을 의미하고, 또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배우자일 것입니다. 경인일주 여명인 경우에 명식에 신금이 투출해 있다면은 병신합수로서 양명함을 감추고 비구름을 만드는 것으로서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신금이 나타났을 경우죠. 병화의 간은 또 자식에 해당하여서 생자 절궁에 있는 자식은 관이 또 자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죠. 자식은 생기가 충만하여서 현명한 자식이겠지만은 절궁으로서 일찍부터 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경인일주의 명식에 정관으로서 정화가 투출해 있다면 사종절궁이 되기 때문에 병화와는 완전히 다른 불리한 양상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있을 경우하고 정화가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인일주는 편인인 무토가 인목을 보아서 장생이 되어서 생자 절궁에 놓입니다. 인성이 장생에 놓이면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또 공부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주 전체가 절궁에 놓여서 공부를 하여서 교육계로 성공하여 높은 직위를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무토가 아닌 정인인 기토가 투관하면은, 그리고 기토가 투관한다면 생자절궁이 아니고 사종절궁으로서 무토에 비하여 훨씬 열악하여 머리는 비상하게 발달되어 있지만은 공부할 수 있는 주위 여건이 형성되지 않아 올바른 공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무토인 인성을 어머니로 본다면은 생자 절궁에 놓인 어머니는 나의 멘토가 되어 나를 응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절궁에 놓여 있기 때문이겠죠. 또 절궁이 전체에 걸리면은 일찍 부모를 잃거나 멀리 떨어져 지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인일주는 식신인 임수를 보아서 병이 되면은 병종 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식신은 지금 지장간에 없기 때문에 종이라는 지금 단어를 사용합니다. 병종 절궁에 놓이게 되고, 12신살로 병은 즉 역마입니다. 역마가 돌아다니지 못할 때는 정말로 아픈 병이 되는 것입니다. 12신살 병이 되고, 그리고 보통은 역마지에 놓여서 돌아다니는 경우로 해석합니다. 즉 식신을 자식으로 보았을 때는 병종 절궁에 놓인 자식은 인성인 장생의 힘으로서 자기의 꿈을 펼치기 위하여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입원 등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식신을 자신의 활동성으로 본다면 병지 역마에 놓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바쁘게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근록에 있는 재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수완가가 될 것입니다. 수완가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겠죠. 그러나 대운에서 임수가 인생 후반기에 온다면은 식신이라도 요양 중으로서 해석함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마로 볼 때는 대운이 50대 이전에 올 때로 한창 움직이는 때이며 50대 이전에 올 때는 한창 움직이는 때이며 50대 이후에 대운에서 식신이 올 때는 노후까지 움직여야 하는 고달픈 인생으로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마가 있다고 해서 항시 좋은 것은 아니며 50대 이후에 오는 역마성은 인생의 고달픔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20대, 30대, 40대 이 정도 50대까지 올 때는 한창 움직이는 때로서 일단 재성을 만드는 그런 때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경인일주는 상관인 개수를 보아서 목욕지가 되면은 욕종 절궁에 놓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장간이 없기 때문에 종이라는 글자를 썼죠. 욕종 절궁에 놓입니다. 목욕지에 있는 자식은 멋만 부리는 자식으로서 공부와는 이미 담을 싼 상태라 하겠습니다. 일찍 어머니 품을 떠나서 가출한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인일주는 탕화살을 가진 일주입니다. 탕화살의 일주인데, 탕화살은 불과 물에 의한 재해를 의미하지만은 약물에 의한 중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탕화는 불과 물의 물상 외에도 감정의 북받침을 나타내어서 일순간에 감정이 끓는다는 것으로서 탕화는 끓는 것이 그 의미죠. 끓는다는 것으로 정신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탕화살 자체만으로는 살성이 약하지만은 기문관살, 즉 자유, 추고, 진해, 미인, 술사, 신묘 등이 있을 때, 기문관살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원진살, 또 인유, 그리고 추고, 진해, 자미, 술사, 신묘 등의 원진살이 있을 때, 그리고 또 육해살이나 형과 충 등이 겹쳐 있고 일주에 건이 없거나 또 무건이거나 일주가 견이 없거나 운에서 형충을 받을 때는 이 탕화살은 강하게 작용하는 살성입니다. 그래서 탕화살이 있는 사람은 약사나 소방관, 화공약품 등에 관련하면은 살성이 대체된다고 합니다. 대체되는 살성입니다. 또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외로 탕화살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또 탕화살은 축일에 난 사람이 축일생이 명식에 술, 오, 미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인일생이 인일에 난 사람은 명식에 사주에 인, 사, 신, 사명살이 또 있는 경우이겠고, 그리고 오일에 난 사람, 오일생은 명식에 진, 오, 축이 있다면 탕화로 인한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흉살이 크게 오는 때는 일간이 극을 당하는 명조로서
대운과 세운에서도 그걸 당하고 또 지지로도 위와 같은 운이 올 때, 대운과 세운에서 그걸 당하면서 세운에서 위와 같은 운이 올 때죠. 운이 올 때는 흉위가 크게 오는 것입니다. 경인 일주는 태극 기인에 속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태극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큰 복을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 기인은 선천적으로 덕이 있고 또 조상의 덕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태극 기인은 주로 의식주를 풍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태극 기인은 100가지 흉을 막아주고 건의가 높으며 또 사주 구성이 좋으면 공무원이 되고 입신양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태극 기인은 다른 사람의 덕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인덕이 있는 기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태극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여서 알파요 오메가와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인데 시작과 끝인데 종래의 성과를 가져오는 기품을, 그러니까 끝끝내 태극 기인이 있으면 끝끝내 성과를 가져오는 기품을 암시해 주는 것이 즉 태극 기인입니다. 끝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극 기인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은 태극은 실제로 시작과 끝을 의미하여서 일간을 기준하여서 시작인 연지로, 그러니까 태어난 해로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로도 태극 기인을 보고 되는데 실제로 일주로 보는 것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일간이 갑과 을목일 때, 그러니까 연지가 쥐띠거나 그리고 말띠에 해당하는 사람은 태극 기인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병정화의 일간일 경우에는 토끼와 그리고 닭띠에 해당하는 사람이 태극 기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무기토 일간일 경우에는 진술충미가 전부 태극 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경신금 일간일 경우에는 해와 그리고 인의 글자가 태극 기인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호랑이띠와 돼지띠가 되겠죠. 그리고 인계수 일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뱀띠와 원숭이띠가 태극 기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의 태극 기인은 띠로 보는 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일주의 태극 기인은 갑자, 갑오, 정묘, 정유,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경인, 신해, 임신일주, 계사일주가 일주로서 태극 기인에 해당합니다. 태극 기인은 오랫동안 경험에 의하면 태극 기인이 있는 사람 중에는 사주 구성이 헝클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헝클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형충 파해가 일어나지 않고 사주 구성이 좋은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이라면 살면서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태극 기인을 가진 사람, 이와 같이 연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인 일주가 오하가 명식에 있다면은 술의자가 명식에 없더라도 술의 허자를 불러서, 왜냐하면은 인오술 삼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삼합이 되기 때문에 술의자가 명식에 없더라도 술의 글자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그리고 불러온 술의자가 경에서는 세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지에 해당해서 허자를 불러서 세지에 앉을 수 있게 인생 최대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의자가 또 대운에서 오면은 더욱 좋겠죠. 대운에서 오면은.
그리고 경인일주는 오미가 공망입니다. 오미가 공망인데 오미가 공망이면 화 또 관의 공망으로서 화공망 관의 공망으로서 취급의 우선순위를 정부의 관료나 대기업보다는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일거리의 터전을 찾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 분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경인일주에 사와 신의 자가 있다면은 인사신을 하여서 삼형사를 이루어 의료직에 종사하거나 아니면은 생사 여탈권을 갖는 군인이나 경찰, 검찰, 교도직, 법관, 도살업, 총포류 취급, 방산품 등의 직업을 가지면은 권리가 높아지고 형액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삼형살이죠. 삼형살의 형액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술미의 삼형살을 갖추게 되는 운이라면은 만일 그런 명식이 이루어진다면은 삼형살의 운이라면은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부도에 가까운 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인일주가 묘월에 묘월에 태어나면은 천이성으로서 의료직이나 건초업, 그리고 약재업, 화장품, 연구실 등의 적격인 사람입니다. 자기 직업을 그렇게 선택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경인일주는 편재로서 소유욕을 나타내고 실리를 추구하는 형입니다. 그리고 또 경금은 의리를 나타내고 인목은 의임을 나타내어서 서로가 적절히 조화로움을 가지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옷을 삼합으로 볼 때는 이는 지살과 역마에 해당하여서 바깥 출입이 잦고 이사도 빈번하며 하는 일 자체도 역마성이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직업도 역마성이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 경인일주는 자주 독립형으로서 개척 정신이 강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착력과 성취력이 강하여서 평범한 것은 거부하는 편입니다. 활동력이 강하여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며 천성은 착하여서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은 남을 덮고 보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욕과 공명심도 또한 강하여서 보수의 기질을 보이고 자만심이 어느 경우에는 지나쳐서 공허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인일주 직업으로는 무관계통이 좋고 활동력과 추진력이 강하여서 무역업이나 관광 레저 사업을 하여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인일주는 이박이어서 이박키가 얇다는 거죠. 이박으로서 부하 내동할 수 있기에 실익이 없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인일주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허세만 없다면 편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경인일주는 지지에 무토가 있긴 하지만은 경금을 생하는 힘은 무토가 약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만으로 보면 의지할 곳이 없는 일주이지만은 경인일주는 작기를 좋아하고 스케일이 큰 편입니다. 경인일주는 문서로 인하여서 재물을 벌기도 하지만은 문서로 인하여서 다시 재물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경인일주는 관성이 12운성으로 장생이 되는 지지인 관기확관으로서 관이 기하고 학관으로서 지혜가 밝고 학문이 뛰어나 교육자로 성공하거나 공무원이 되면은 성격과 성진이 아주 빨라
입신출세하는 길성으로서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는 암시가 있는 일주가 즉 경인일주입니다. 경인일주는 관기확간의 일주라는 것입니다. 관기확간의 일주입니다. 경인일주의 천간인 경금은 까마귀를 나타냅니다. 동물로서는 까마귀로 비유하는데 까마귀는 무리를 짓는 법이 없다고 하니 냉정함과 강직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경금은 또 결단력이며 소신으로 한번 결정한 일을 번복하는 일은 좀처럼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경인일주는 공사의 구분이 명확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하며 또 새롭게 고치고 개혁하는 것을 절개하나 독선의 기질이 있어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또 숙살의 기운이 강한 고로 타인의 약점을 지적하고 어렵지 못한 것을 질타하기 좋아하여서 마찰에 빚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경인일주의 진로 적성은 군인이나 법조계 그리고 외교, 무역업 그리고 정치, 금융, 전자나 하공 분야, IT나 섬유, 식품 그리고 목재업, 철물상 그리고 또 인쇄, 출판업, 유흥업, 항공, 관광, 레저업 등에 적합한 적성으로서 리더형의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즉 경인일주입니다. 또 경인일주는 관리자나 감독직으로 어울리는 사람이며 또 제복이 많고 좋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경인일주에 사의 운이 오면은 뱀띠의 해가 된다 이 말이죠. 사의 운이 오면은 망신살 운입니다. 망신살이며 또 인사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사형이 일어나는 겹치는 것으로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인의 지장간에는 무병갑이라는 간지가 있고 그리고 사의 지장간에는 병기정이라는 간지가 있어서 그리고 두 개가 같은 운이 만나게 되니까 각기 합이 일어나 인성의 기약으로서 재물이 빠져나가거나 인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이 빠져나가거나 배움의 길이 열리거나 아니면은 또 지나친 회사의 일거리로서 왜냐하면 관성이 여기도 관이고 그리고 병도 관이며 정도 관이기 때문에 지나친 회사의 일거리로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또 여명의 경우에는 일탈의 위험으로서 망신살이 기다리고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을에서는 관성이 많이 움직이는 해이기 때문에 일탈의 운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인일주에 혀의 운이 오면은 인해합으로 묶이게 되어서 또 호랑이가 물에 지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 묶이게 되어 호랑이가 물에 빠진 격으로서 처가 제2재성이 호랑이에 해당하니까 처와 그리고 부친과 재물이 재화의 이동성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리니까 일단 이동성이 얻게 되어서 묶이게 된다는 거죠. 얻게 될 것으로 무엇이든 묶이게 되니 답답하게 느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해의 운이 올 때입니다. 또 경인일주가 을해의 배우자를 만나면은 해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로. 그러니까 경을 합이 되고 지지로선 인에 합이 되어서 해로 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배우자로서 병신일주를 만나면 이별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에서 인신충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배우자로서 인신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별하기 쉽고 이혼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병신일주라도 자기의 명식에 해나 을이 있다면은
위에서 경을 합할 수 있고 인에 합할 수 있기 때문에 싸우면서도 해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은 합대로 이루어지고 충은 지지에서 충은 충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싸우면서 해로한다는 것입니다. 경인일주는 단장관이 있는 일주로서 그러니까 장이 끊어진다는 거죠. 장이 그린 탈이 나기 쉬운 일주라는 것입니다. 일주로서 대장이나 소장 그리고 맹장 등의 장질환으로서 수술을 받거나 고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치질 등으로도 고생할 수 있고 디스크나 치과질환, 화상 등에도 노출 위험성이 있는 일주라고 했습니다. 경인일주에 신금과 유금이 있는데 화가 없거나 약할 경우에는 목이 약하여서 간이나 담에 질병이 오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나 담, 썰개가 되겠죠. 썰개에 질병이 오기 쉽다고 했습니다. 신금과 유금이 있는데 화가 약할 경우입니다. 화가 약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신금과 유금이 임목을 극하여서 임목은 극하니까 그러니까 목은 간과 담에 해당하니까 목을 극하여서 질병이 오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의 지지에서 토가 있는데 토가 있죠. 토가 있는데 또 천간의 금토를 보면은 천간에 금이 토가 있죠. 정간의 금토를 본다면은 토생금하고 왕해진 금으로서 토가 있는데 밑에도 토가 있으니까 토가 상해서 왕해진 토가 또 토생금을 한다는 거예요. 금을 도와서 금극목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해진 금이 그러니까 경인의 목기를 극한다는 것이죠. 금극목하게 되니 신체적으로서 불구가 되기 쉬운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경금일주라면은 경금일주에 토가 이렇게 많이 있고 토가 많은 것 같으면 많은 토가 또 토생금하고 금극목을 한다는 거에서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기 쉬운 사주라고 했습니다. 또 경인일주가 수다하고 수가 많고 화가 적으면은 수가 많다는 거죠. 해수와 자수와 임수가 이렇게 많은 사주이면은 화가 적고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가 있던 화가 적은 경우죠. 화수하면은 화가 적으면은 수극화하여서 수가 화를 극하여서 심장과 소장이 허약해서 겁이 많고 저혈압 등의 위험이 높은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저혈압이 올 수 있는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59강 육식갑자의 27번째인 경인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인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육식강은 신묘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